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마을에 윤대감이라 불리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지기 땅을 소유한 것은 물론 곳간마다 쌀과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70평생을 살아온 윤대감은 병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려한 옷차림과 말솜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속이 빈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주파나를 튕기듯 계산이 빨랐고 장사 수완이 뛰어났지만 욕심이 지나쳐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셋째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형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째에게 맡기자니 거칠에만 하다 재산을 날릴 것 같았고, 둘째에게 맡기자니 욕심만 커져 가문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순박한 셋째에게 맡기기엔 세상이 너무 험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대감은 세 아들을 병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가늘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 중 한 명에게 맡기려 하는데 그 전에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다. 아들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대감은 각자에게 은전 한 양씩을 내밀었습니다. 뒤뜰에 빈 창고가 세 채 있다. 각자 하나씩 맡아 이 은전 한 양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오너라. 가장 잘 채운 자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마. 첫째와 둘째는 눈빛을 반짝이며 은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무엇을 채울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은전을 손에 쥔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양으로 창고를 가득 채운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첫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을 좋아했기에 멀리서 봐도 창고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던 첫째는 곧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농부들이 싸게 내놓은 집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은전 한 양이면 집단을 수십 개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거면 창고를 금방 채울 수 있겠어. 게다가 황금빛 짚이 가득하면 풍요로워 보이기까지 하지. 첫째는 흐뭇한 표정으로 집단을 잔뜩 구입했습니다.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심지어 지게까지 빌려 여러 차례 왕복하며 창고 안을 지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해질 무렵 첫째의 창고는 천장까지 황금빛 지프로 빼곡했습니다. 첫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짚은 가볍고 부서지기 쉬워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흩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는 형과 달리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주판을 튕기며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부피를 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창고의 크기는 약 30평. 천장 높이까지 채우려면 무게가 있고 부피가 큰 것이어야 해. 그는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흙은 공짜나 다름없고 얼마든지 퍼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빈틈없이 창고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은전 한 양으로 공사장 인부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땅을 파서 흙을 지게에 지고 날랐습니다. 둘째는 직접 감독하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창고를 채우라고 재촉했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둘째의 창고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흙이 문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억지로 문을 밀어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득 채울 수는 없을 거야. 아버지도 내 치밀함에 감탄하실 거야. 반면 셋째는 하루 종일 빈 창고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도 계산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그는 여전히 손에 은전 한 양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양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창고를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셋째는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형들은 이미 창고를 채우고 있을 텐데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셋째는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작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레에는 초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를 사지 않으시겠소? 좋은 밀랍으로 만든 초라오. 셋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밤에 창고를 둘러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촛불을 들고 들어가면 온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던 순간을 말입니다. 셋째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초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양이면 작은 초 2개를 드릴 수 있소. 셋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의 반양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이의 순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는 반양을 내고 초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초였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반양으로 그는 동네 과부 집에 가서 쌀 한 마를 사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집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라도 며칠은 버티시길 바랍니다.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셋째는 초 하나만 손에 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이미 창고를 다 채우고 저녁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대감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뒤뜰로 나왔습니다. 3개의 창고 앞에는 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셋째는 불안한 얼굴로 작은 초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채운 창고를 보도록 하자. 대감은 먼저 첫째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황금빛 집단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오, 꽤 그럴듯하구나. 하지만 대감이 지팡이로 집단을 살짝 건드리자 부스럭 소리와 함께 집들이 부서지며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창고로 향했습니다. 첫째는 창백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둘째의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대감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너무 많아 문틈으로 흘러넘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힘겹게 문을 열자 천장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흙더미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빈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이냐? 흙으로 가득 찬 창고는 더 이상 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무언가를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흙먼지가 날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둘째는 창고를 가득 채우라는 말만 생각했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쓸모없게 되는 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의 창고뿐이었습니다. 형들은 셋째가 뭘 준비했을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자신들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의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문을 열자 캄캄한 빈 창고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형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바보 같은 동생답구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잖아.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게냐? 하지만 셋째는 조용히 품에서 작은 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로 정성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초에 옮겨 붙자 셋째는 그것을 들고 창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캄했던 창고가 따뜻한 노란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 하나의 빛이 벽에 반사되고 천장을 비추고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빈 창고였지만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집단처럼 부서지지도 않고 흙처럼 쓸모없지도 않았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적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을 채우는 법, 그리고 쓸모있게 만드는 지혜. 내가 진정 내 뒤를 이을 자구나. 첫째와 둘째는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바라보며 점차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채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셋째가 채운 것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대감은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도 땅과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가문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러 윤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 형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채울 수 있고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만든다네. 촛불 하나로 창고를 채운 셋째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